이제 미성년 자녀와 분쟁이 있던 부모였는데 하필이면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건이 있었죠. 그러다 보니까 영장실질 심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이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의 비행을 보고 정말 많이 훈계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자녀가 정말 엇나와가지고 고소를 하게 된 거고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거다라는 점을 정확히 또 감정에 호소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부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기각으로 마무리된 적도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법률사무소 진례대표 변호사 최석호입니다. 검사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청구하면은 판사는 이제 피의자를 불러서 직접 신문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. 이 신문을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데 판사는 이제 검사가 신청한 구속 사유에 대해서 그 피의자와 이야기를 나눈 후 이제 이 피의자를 구속할지 안 할지를 판단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. 그래서 어떠한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가해자가 되고 그리고 검사가 영장을 청구했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법률대리인을 찾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.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기 때문이죠. 형사소송법 제198조 조문에 따라서 그 피의자의 거주 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중간에 도주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검찰은 법률 규정에 따라서 그 피의자를 구치소 등에 가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판사는 판단하기 위해서 피의자를 신문하게 되는데요. 물론 이제 피의자는 판사한테 나는 정말 억울하다, 내가 정말 할 말이 많다, 경찰이나 검사가 얘기하는 것과는 사실이 다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피의자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피의자의 얘기를 들어보고 또 이제 검사가 제출한 서류를 판단해가지고 판사는 이제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아니면 영장을 발부해주거나 하게 되겠죠. 이러한 절차인 영장실질심사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이 규정에 따라서 피의자가 영장을 청구받은 경우에 판사가 즉시 피의자를 법정에서 신문하게 되어 있습니다. 진행 절차를 보자면은 그 영장 담당 판사가 피의자 또는 법률대리인한테 이제 신문기일 그리고 장소를 통지하게 되고요. 그 신문기일에 맞춰서 피의자와 법률대리인이 출석을 하면은 이제 의견을 진술하게 되죠. 근데 이렇게 영장실질심사를 하면은 바로 구속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.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피의자의 도주 가능성, 증거인멸 가능성, 재범의 위험성 등을 따져가지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사실들 객관적으로 반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혹은 범죄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또 그에 맞는 의견서를 작성해가지고 판사한테 반박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.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처한 상황을 정확하고 법률적으로 맞게 의견서를 작성해 줄 수 있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영장실질심사는 굉장히 짧은 기간에 진행되다 보니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오늘의 영특한 시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.